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정 철학과 제일 중요하다는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 재정의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이란 말입니까? 경제부총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가 재정을 풀어서 고통당하는 서민들과 자영업자 등 중산층을 돌보겠다고 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 내내 긴축재정과 건전재정만 외쳐대더니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건전가요가 생각납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의 산물이 건전가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자들이 문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대중문화, 청년문화를 억누르던 건전가요처럼 들리는 건전재정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이란 말입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정과 예산의 역할인데 국민 기만 같은 건전재정이 어떻게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시민들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집권 1년 6개월 내내 야당과 노동자, 시민사회 탄압을 일삼고 경제 외교 정책 실패로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에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긴축, 건전 재정으로 더 죽으라는 겁니까? 국민을 살리려고 애통해하면서 국가 예산 재정 곳간을 열어야 시민들이 덜 죽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관리재정 수지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무슨 건전재정 타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족보도 논리도 없는 기득권을 위한 자유, 독재를 위한 자유를 부르짖는 사이에 국가재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모피아들이 대통령 머릿속에 건전재정을 주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경기 부양, 경제 성장의 기능이 재정의 역할 중에 큰 하나입니다. 축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때입니다. 건전 재정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재정은 모두 다 아끼자는 겁니까? 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하세요. 경제와 재정의 기본도 모르면서 국민들을 돌봐야 하는 정치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서민들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알기나 합니까? 민생 파탄의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금융 재정의 3중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재정 악화라는 대외 악순환. 대내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감당해야 할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국민들의 가계 대출로 전가시키는 금융 악순환. 그리고 부자 감세로 쪼들리며 대기업 부도를 막는 데 소모되는 재정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이 3중 악순환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규모 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갱신하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 채무 급증을 속이기 위해서 공기업과 국책은행의 빚까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데 정부는 온갖 공공요금 다 올려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공기업, 국책은행 동원해서 온갖 편법으로 하루살이처럼 돌려막기 재정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 국가 부도 상태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 윤석열 정권 2022년 비교하면 단 1년 사이에 경제 규모는 10위에서 13위로 처졌고 국가 경쟁력은 13위에서 28위로 처졌고 무역 수지는 18위에서 세계 꼴찌 수준인 200위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권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참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성과 사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예산 운영을 보면 엉망진창에다가 무능함까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십조 세수 펑크 났다고 세출 예산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버렸고 지방에 줄 돈도 안 주고 있어서 지방 재정까지 파탄 지경입니다. 내년 예산은 더 엉망진창입니다. 심각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를 삭감해버렸고 지역 카페 예산 3,525억,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38억,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성범죄, 고용, 안정, 청년과 관련한 민생 예산들도 대거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증액, 대통령 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 증액, 대통령 행사 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그 말만은 긴거리 로드 양평 고속도로 예산도 123억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SOC 예산은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26조, 내년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해서 33년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예산에서 무려 78%를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예산은 2021년에는 103% 반영했고 작년에는 139% 반영했고 2023년에는 101%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더 많이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에 겨우 22%만 반영시켰습니다. 심지어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처와 충분히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예산 다 깎아버리라고 지시했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 예산 전체를 보면서 아니요. 저희들이 연차 소요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새만금 했다. 예산 깎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SOC 예산 새만금도 같이 그런 틀에서 보고 편성을 했다 하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셨냐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대통령께서 드렸습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고는 이런 예산안이 편성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예산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공항은 물론이고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미래를 위해 SOC 인프라 모두 다 보복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국가철도 건설 사업 예산도 다른 지역 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오로지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만 100%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이시죠? 공항 예산도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다 부처에서 요구안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오로지 새만금 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에 무려 89%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66억만 반영했습니다. 왜 이런 짓까지 합니까? 잼버리 대회는 정부 행사이고 정부가 잘못해서 파행되었고 망치고 국제 망신 당한 겁니다. 어디다 대고 화풀이 합니까? 변변한 산업단지 몇 개 없는 호남인데 지역차별과 정치 보복적으로 전북을 희생양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호남이, 전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지역 차별만 남는 그런 정치 그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즉흥적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거대 담론은 총선에 이용하려는 게리맨더링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기 부양과 경제 발전을 재정 투입해서 막아야 될 또
부양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건전재정 운운하면서 틀어 막아놓고 김건희 로드와 같이 대통령 일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운용 수준입니다.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가장 저질적인 재정 운용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안 들립니까? 경제관료 출신인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노릇 하실 겁니까? 국민들의 혈세인 금고를 사금고 운영하듯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